여러분, 오늘자 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늘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PNM 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한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FTA와 관련해서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을 승인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말한 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잠깐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미 FTA 재협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불공정 무역 프레임으로 압박했고 자동차 관세 인상 위협으로 결국 재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트럼프 재집권 후 다시 무역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즉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무역은 외교 카드이자 압박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 국회를 콕 집어서 말했을까요? 사실 이 발언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주권기관이고 외국 정치인이 이를 직접 압박하는 건 내정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고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을 많이 사지만 한국은 미국 제품을 덜 산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트럼프는 이런 논리로 한국을 압박해왔고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발언이 미국 유권자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은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한국한테 강하게 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 대통령은 통상법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32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과거 철강, 알루미늄에 사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도 가능하며 중국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일부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때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관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기아차의 경우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 시 가격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삼성, SK는 반도체 부품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포스코는 철강 관세는 이미 경험했지만 추가 인상 시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는 수출 감소로 GDP 성장률 하락, 환율 불안정, 원화 약세 가능성,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됩니다. 미국 소비자 역시 한국산 제품 가격 상승, 선택지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단기적 압박을 통해 협상 우위를 가져가는 걸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경험이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를 투입하고 미국 의회 로비를 강화하며 동맹국들과의 공조, 예를 들어 일본, EU 등과의 공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WTO 제소 가능성 검토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미국 내 우군 만들기입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도 한국과의 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언급한 한국 국회 승인 문제입니다. 현재 어떤 협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새로운 무역 협상안이 나온다면 국회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승인하면 국내 비판, 굴욕 외교, 불평등 협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거부하면 트럼프의 관세 보복 위협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외교 문제이자 국내 정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몇 가지 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과장된 위협이라는 관점입니다.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고 실제 관세 인상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도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 타협점을 찾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둘째, 진짜 위기 신호라는 관점입니다. 트럼프는 말한 걸 실행하는 사람이고 이미 일기 때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셋째,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라는 관점입니다. 한미 무역 불균형은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이고 트럼프가 아니어도 언젠가 터질 이슈이며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부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분명 협상 카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을 넘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행정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트럼프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외교부, 산업부 움직임과 긴급 협상 테이블 마련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주요 산업 반응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업계 대응과 주가 및 환율 변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국회 동향입니다. 여야 합의 가능성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개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 내 반응입니다. 의회 반응, 공화당, 민주당과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국회 승인 안 하면 관세 발언은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고 한미 무역 구조의 근본 문제를 건드리며 우리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삶과 직결된 경제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